이번 시간은요, 블로그를 이제 기본적으로 꾸미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이제 블로그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블로그를 어떤 부분들을 설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거를 기능들을 익혀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빠르게 익혀야 되는 기능들, 그다음에 꼭 필수적으로 익혀야 되는 기능들 위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일단 네이버에 이렇게 로그인을 하시면요. 여기 보시면 블로그라고 이렇게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 이거를 누릅니다. 블로그. 자, 블로그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고 나면 이렇게 아래로 뭐가 펼쳐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죠? 그럼 아래쪽에 이렇게 내 블로그라고 이렇게 있어요. 이 내 블로그라는 버튼을 이렇게 눌러줍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테스트용 블로그고요. 자, 내 블로그라는 블로그 아까 그 메뉴를 누르니까 이렇게 내 블로그로 접속을 했죠. 지금 제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세팅이 돼 있는 거고요. 자, 이제 아예 없는 상태라고 치고 이제 한번 꾸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보셔야 될 메뉴는 뭐냐면 좌측에 보시면 이렇게 이 영역을 일반적으로 프로필 영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영역에 들어오셔서 관리 버튼이라고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이 관리 버튼을 클릭을 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관리자 모드가 나오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장 많이 쓰실 네이버 블로그의 관리자 모드 화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블로그 밖으로 나가는 방법은요. 이렇게 내 블로그 상단에 있는 요 내 블로그 메뉴를 누르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시 블로그 메인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 방금 가르쳐 드린 요거는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이니까요. 이렇게 외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처음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이제 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바로 여기 꾸미기 설정에 보시면 스킨 선택이라고 보이실 겁니다. 이 스킨 선택을 클릭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스킨 선택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요. 오른쪽에 여기 상단에 보시면 아이템 팩토리 바로가기라는 거 보이시죠? 자, 요거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러스트 사진 디자인 눌러보면요. 일러스트는 일러스트 형식의 이런 블로그 스킨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진 누르시면 이렇게 사진 형태의 블로그 스킨들이 있고요. 디자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디자인이 되는 형태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저는 주로 이제 사진 쪽을 선택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블로그 스킨을 선택하실 때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바로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요렇게 돼 있는 스킨들. 요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선택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요런 것들은. 왜냐하면 블로그는 콘텐츠를 매니저먼팅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건 너무 스킨이 블로그의 전 영역을 덮어 쓰면요. 너무 산만해 보이고 콘텐츠 영역을 좀 침범해 보입니다. 그래서 블로그 콘텐츠는 이런 스타일로 그냥 상단에 이렇게 깔끔하게 사진만 있는 스타일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면 스킨을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자, 이 스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이렇게 스킨을 선택을 했으면요. 이렇게 스킨의 미리 보기 화면으로 들어오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아래쪽에 아이템 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저는 이 아이템을 이미 가지고 있네요. 그러면 다른 걸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이제 벚꽃 하늘이라고 되어 있는 이런 아이템을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템 담기라는 걸 클릭을 하면요. 선택하신 아이템이 블로그에 담겼습니다 라고 뜨죠. 그리고 스킨 바로 적용이라는 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사용 중인 스킨 대신 새 스킨을 사용하시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으면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스킨이 바로 적용이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본인들이 제작한 자체 제작한 그런 스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미 스킨을 제작해서 세팅을 해 계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이런 새로운 스킨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새로운 스킨을 이렇게 적용을 하면 지금 이 스킨이 이렇게 들어왔죠. 스킨 보관함에. 자, 그리고 내 블로그로 한번 나가 볼게요. 그러면은 방금 적용한 스킨이 이렇게 적용된 게 보이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미 기존의 스킨을 가지고 덮어 씌워져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스킨이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함부로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만 이렇게 스킨을 적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스킨을 적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여기 보시면 기본 설정 메뉴예요. 블로그 정보라고 돼 있죠. 블로그 정보. 자, 요거를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뭐 게스타일 뭐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뭐냐면요. 블로그의 타이틀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하나를 더 해서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요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블로그 아카데미라고 내가 만약에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했을 때 블로그 영역에 이렇게 보시면 블로그 아카데미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죠. 이렇게 표시되는 요 부분이 바로 지금 우리가 설정하는 요 제목, 타이틀이 되죠. 블로그 타이틀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요, 하나를 더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 부분은 내 블로그 상단 타이틀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요거를 위치를 이동시키거나 이런 거는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요렇게 제목상에 설정하는 부분이 내 블로그의 타이틀이라는 거. 그 다음에 별명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별명은 뭐냐면요. 내가 댓글을 남겼을 때 내 닉네임이 됩니다. 내 블로그의 닉네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아무거나 한번 댓글을 남겨보겠습니다. 자, 이런 글이 하나 있어요. 이런 글이 있는데 댓글 쓰기에 자, 안녕하세요. 이렇게 댓글을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게스타일 안녕하세요. 이렇게 뜬 게 보이실 겁니다.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다시 와서요. 자, 그 다음에 소개글은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자, 여기 게스타일 이렇게 돼 있고 스타일의 감성을 더하다. 게스타일은 유니크한 코디 정보를 제공하는 웹진입니다. 라고 이렇게 돼 있죠. 요런 부분들을 설정하는 옵션이 바로 여기 소개글입니다. 여기에 이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입력을 하면 되고요. 내가 만약에 어떤 매장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에는 매장의 운영 시간이나 위치, 전화번호 이런 것까지 다 올려놓는 게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비즈니스나 브랜드일 경우에는 그 브랜드나 비즈니스에 대한 소개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거기 아래에 보면 블로그 프로필 사진이라고 돼 있죠. 자, 이거는 바로 여기 이 영역입니다. 일반적으로 브랜드 블로그에서는 브랜드 로고를 많이 적용을 해 놓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일상적인 나의 어떤 개인 프로필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로도 여기 설정을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모바일 앱 커버 사진이라고 이렇게 보이시죠. 자, 모바일 앱 커버 사진은 뭐냐면요. 내 블로그의 타이틀 사진인데요. 내 블로그를 모바일에서 접속했을 때 보여지는 타이틀 사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프로필형 댓글 사진이라고 돼 있죠. 자, 일단은 내가 블로그 프로필 사진을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요. 기본적으로 내 프로필 사진이 첫 번째 댓글 사진으로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적용된 상태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와 똑같이 댓글을 테스트 해볼게요. 잠깐만요. 이게 새로 고침이 안 돼서 그런지 적용이 안 됐네요.
자, 이제 다시 적용이 됐네요. 자, 댓글을 테스트합니다. 자, 앞에 있는 요 지금 로고가 바뀌었죠. 이 로고가 지금 우리 브랜드 프로필 사진에 적용했던 브랜드 로고가 이렇게 그대로 적용이 된 겁니다.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네이버 톡톡이라는 건 뭐냐면요. 일종의 네이버 문의 이제 실시간 상담 채팅하는 그런 서비스예요. 요거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별도로 네이버 톡톡이라는 데 가서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설정을 하시게 되면요. 네이버의 내 블로그에 이 상담 문의하기 네이버 톡톡 채팅 배너를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먼저 네이버 톡톡 파트너 센터 이쪽으로 가서 개설을 하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연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이미 개설을 하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때는 요거를 눌러주시고 연결을 이렇게 시키시면 됩니다. 자,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블로그의 기본 정보 세팅은 이제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상단에 보시면 관리 홈각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을 해볼게요. 자, 이제 스킨도 선택했고 블로그 정보도 선택을 했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하실 거는 바로 블로그라는 요 메뉴로 들어옵니다. 자, 이 블로그라는 메뉴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카테고리라는 거 잘 아시죠? 이 카테고리를 설정하는 메뉴입니다. 그러면 카테고리에는요, 두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1단계 카테고리가 있고 2단계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2단계 카테고리는 1단계 카테고리의 하위 카테고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종의 새끼 카테고리 같은 거죠. 자, 먼저 1단계 카테고리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1단계 카테고리는요, 여기 카테고리 전체 보기라는 요게 반드시 이렇게 눌러져 있는 상태에서요, 카테고리 추가를 누릅니다. 그럼 생겼죠? 그럼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면 브랜드 마케팅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생겼죠? 그리고 다시 내가 또 카테고리를 만들고 싶다. 그럼 카테고리 전체 보기를 누르시고 또 카테고리 추가. 또 생겼죠? 그러면 이번에는 브랜드 블로그.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카테고리 전체 보기 누르고 카테고리 추가. 똑같이 지금 1단계 카테고리가 계속해서 생성이 되고 있죠. 자, 이번에는 마케팅 닥터가 아니라 닥터죠. 닥터.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카테고리는 좀 전에 제가 새끼 카테고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 카테고리를 이렇게 하나 선택을 합니다. 이미 생성된 1단계 카테고리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요. 카테고리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면 하위에 이렇게 카테고리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또 브랜드 만드는 법 뭐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거기 하위에 새끼 카테고리를 난 치고 싶다. 그러면 또 브랜드 마케팅 누르고 카테고리 추가. 그러니까 부모 카테고리를 이번에는 누르고 추가를 하면 계속해서 그 하위에 계속해서 새끼 카테고리가 생성이 됩니다. 이번에는 브랜드 로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브랜드 마케팅을 선택하고 카테고리 추가를 하면 또 그 하위에 이렇게 생성된 게 보이시죠? 그죠? 자, 이렇게 생성을 하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카테고리명 바로 밑에 보면요. 카테고리 옆에 포스트 수 표시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요거를 체크를 하고요. 현재 카테고리를 전체 카테고리로 하시고 바로 아래쪽에 확인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자, 어떻게 됐나 한번 볼게요. 이거는 요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여기 카테고리가 이렇게 나오죠. 이 카테고리 옆에 보면 이렇게 숫자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죠? 다이어트 비법에 4개, 자파 코디에 6개 이런 식으로. 이 숫자는 뭘 의미하냐면요. 이 카테고리에 현재 있는 포스팅 개수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카테고리 옆에 포스트 수 표시라는 옵션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카테고리는 당연히 공개로 해야겠죠. 이 카테고리 자체를 비공개하고 싶을 때는 그냥 카테고리 누르시고 비공개를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테고리를 비공개로 하면요, 검색에서 제외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되도록이면 하실 이유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주제 분류라는 겁니다. 자, 내가 좀 전에 이렇게 우리가 카테고리를 생성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 주제는 아무 주제도 이렇게 선택이 돼 있지 않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나는 이렇게 누르시고 나의 글의 주제에 해당하는 걸로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브랜드 마케팅이라고 했으니까 뭐 IT 컴퓨터나 비즈니스 경제 이런 쪽으로 주제를 선택하면 되겠죠. 그죠? IT 컴퓨터. 그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하위 카테고리도 이거는 다 따로따로 이렇게 주제를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요렇게. 자, 됐죠? 자, 요렇게 해서 주제 분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블로그의 글이 네이버 검색에 노출되는 방식이 나중에 이제 C랭크 알고리즘을 배우실 텐데요. C랭크 알고리즘이 이런 어떤 주제를 기준으로 많이 이 분류를 하기 때문에 주제 분류를 처음에 잘 정해 놓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되도록이면 하나의 주제에 나의 블로그를 운영하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글보기 보면은 블로그형과 앨범형이라고 돼 있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이런 표시는 블로그형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는 이런 거는 이미지 표시가 돼 있죠. 이런 거를 앨범형 카테고리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제가 블로그형을 앨범형으로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바뀌시는 거 보이시죠? 그죠? 예. 여기가 이렇게 바뀌시는 거 보이실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블로그형과 앨범형은 무슨 차이냐? 자, 보여드릴게요. 블로그형은 그냥 일반적인 블로그의 형태입니다. 이렇게 글이 나오죠. 블로그의 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앨범형은 보여드릴게요. 자, 앨범형은 이렇게 누르시는 순간 어떻게 됐나요?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자, 이렇게 이미지와 함께 이렇게 글이 나오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이런 게 앨범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목록 보기에서 목록 닫기, 목록 열기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앨범형에는 적용이 안 되는 옵션입니다. 오직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블로그형 카테고리만 적용이 가능해요. 앨범형을 누르면 이렇게 선택이 안 되는 거 보이시죠? 선택이 전혀 안 돼요. 자, 블로그형을 누르면 얼마든지 목록 닫기, 목록 열기, 열줄 보기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거냐면요. 제가 한번 블로그 보기를 누르고 보여드릴게요. 자, 블로그 보기를 누르니까 상단에 10줄의 글이 이렇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글이 나오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블로그 상단에 글 목록을 보여주는 이런 옵션이 바로 블로그형의 목록 보기 옵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카테고리 정렬. 카테고리 정렬은 내가 이동시키고 싶은 카테고리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요. 자, 이렇게 절반씩 움직입니다. 자, 하위 카테고리가 됐다가 상위 카테고리가 됐다가, 그죠?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위아래, 자, 위아래, 위아래, 위아래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맨 위, 맨 아래. 그리고 꼭 카테고리를 움직이는 거는요, 이러한 방식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잡아 끌어서 이렇게 움직이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플러스가 되기도 하고 실선이 표시되기도 하는데요. 자, 보세요. 실선이 표시될 때 떨구시면 1단계 카테고리고요. 다른 카테고리에 이렇게 플러스로 덮어 씌우잖아요. 그러면 다른 카테고리의 하위 카테고리가 되어버립니다. 이해되시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카테고리 접기 펼치기는 이거는 굳이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블로그에서 이 카테고리를 기본으로 보여줍니다라는 건 뭐냐면요. 메인 카테고리를 지정을 해 놓으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기본이라는 게 들어왔죠. 그러면은
내 블로그에 접속했을 때 요 카테고리의 글을 먼저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것도 굳이 많이 사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특정 카테고리를 좀 고정화시켜 놓을 때, 그럴 때 이걸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카테고리 사이에 어떤 나는 좀 구분선을 주고 싶다. 그럴 때는 이렇게 구분선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구분선이 추가됐죠. 이 구분선도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여집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나는 특정 카테고리를 좀 삭제시키고 싶다. 그러면 해당 카테고리를 선택하신 다음에요. 삭제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금방 삭제가 되죠?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만약에 이미 글이 있는 이런, 예를 들면 이런 카테고리를 내가 만약에 삭제를 할 때는요. 카테고리에 속한 모든 포스트가 삭제된다고 나오시죠. 예, 그래서 절대로 이거는 이미 글이 있는 거는 함부로 이렇게 삭제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내가 이 글이 필요 없거나 할 때, 그리고 만약에 글이 있을 때 다른 뭐 카테고리로 내 글을 이동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한 다음에 카테고리를 삭제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단에 보시면 페이지당 포스트 1개, 3개, 5개, 10개 돼 있죠. 이거는 뭐냐면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나의 포스팅이 먼저 나왔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스팅이 연이어서 나왔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포스팅이 연이어서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한 페이지당 내가 포스트를 연달아서 몇 개를 보여줄 것이냐, 이런 거를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3개로 해놨기 때문에 3개가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설정이 다 끝나셨으면요, 이거를 확인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블로그 카테고리 설정이 끝났으니까요, 관리 홈가기로 가서 나오시고요. 이번에는 상단 메뉴를 설정을 합니다. 상단 메뉴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상단 메뉴 설정은요, 먼저 이렇게 들어오시면 위에는 먼저 보지 마시고요. 밑에 보시면 좌측에 카테고리가 나오고요. 우측에 선택한 메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선택한 메뉴라는 건 일단 제가 먼저 지워 볼게요. 자, 좌측에서 내가 원하는 카테고리를 이렇게 선택하시면 우측에 생성이 됐죠? 이렇게, 이렇게. 그죠? 내가 원하는 카테고리를 이렇게 생성하면 총 4개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인 버튼을 한번 눌러 볼게요. 자, 누르고 나면, 자, 상단에 여기 메뉴가 바뀐 게 보이시죠? 그죠? 상단에 이렇게 메뉴가 바뀐 게 보이실 겁니다. 요 영역을 설정하는 겁니다. 자, 제가 임시로 지금 이게 너무 진하지 않아서 잘 안 보이니까요. 제가 임시로 요거를 잠깐만 좀 조정을 할게요. 색상 부분을 좀 진하게. 자, 진하게 조정을 할게요. 자, 됐죠? 그 다음에 조금 진하게, 아이고, 네, 진하게 조금 해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좀 전에 지정했던 이렇게 상단 메뉴가 저장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관리 홈가기로 또 와서요. 자, 이번에는 상단 메뉴까지 했으니까요. 여기 밑에 이제 프롤로그라는 걸 한번 해볼게요. 좀 전에 상단 메뉴 설정했을 때도 이렇게 보시면 프롤로그를 사용하겠느냐, 그 다음에 대표 메뉴로 하겠느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프롤로그는 여기 보시면 블로그, 자, 그 다음에 프롤로그 이렇게 있는데요. 잠깐만요. 요거를 다시 한번 설정을 할게요. 자, 됐습니다. 보기에 이제 눈에 확 들어오시죠? 예.
자, 프롤로그, 블로그가 이렇게 보이시죠? 원래 처음에 이 프롤로그 사용을 안 하고 잠깐만요. 대표 메뉴를 블로그로 하고 프롤로그 사용 해지를 해놓고 제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원래는 이게 정상이에요. 처음에는 프롤로그가 설정이 안 돼 있습니다. 예. 원래는 블로그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설정이 돼 있는데요. 프롤로그는 이제 내가 글이 좀 많아지면 내 블로그를 약간 조금 더 풍성한 웹진이나 이런 느낌으로 보여지게 만드는 게 프롤로그의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프롤로그 이번에는 사용을 누르고 대표 메뉴로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자, 지정을 했죠?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새로 고침을 눌러서 한번 화면이 경신되는 거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뭔가 약간 웹진처럼 뭔가가 바뀌었죠? 그죠? 예, 요게 바로 프롤로그의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이 프롤로그는요, 여기서 프롤로그 관리라는 요 버튼을 이렇게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관리자 모드에서 메뉴 관리의 프롤로그라고 보이시죠? 요 프롤로그를 클릭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 형태는 포스트 강조형이고요. 두 번째는 이미지 강조형입니다. 두 개가 어떤 차이가 나는지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먼저 포스트 강조형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요 스타일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몇 줄 이런 것들을 다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최대 많은 줄로 일단 이렇게 해놨습니다. 해놓고 제가 일단 확인을 누르고 자, 한번 볼게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전에 제가 6줄, 3줄 이렇게 방금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는지 보세요. 자, 6줄 나왔죠. 둘, 셋. 자, 그 다음에 6줄 나왔죠. 그 다음에 3줄 나왔죠. 자, 요런 방식으로 이제 설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강조형을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여기 보시면 이미지 강조형의 1번 영역, 여기는 2번 영역 글 목록, 그 다음에 여기는 3번 영역 글 목록 이렇게 돼 있는데요. 각 영역별로 내가 원하는 카테고리를 이렇게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사용하겠다 안 하겠다를 이렇게 지정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변경을 눌러주시면요. 빨리 안 뜨네요. 변경이 잘 안 뜨네요. 자, 일단 3줄, 6줄, 3줄 해가지고 지금 뭐 변경이 잘 안 뜨니까요. 일단 이렇게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시고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자, 아까와는 또 틀려졌죠? 이제는 이미지 이렇게 제목만 나오고 그 다음에 글 목록이 이렇게 나오고 그죠? 그래서 어떤 업종이냐에 따라서 이미지 강조형으로 하기도 하고 또 포스트 강조형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저희가 테스트로 하는 요 블로그는 약간 패션 블로그이기 때문에 패션에 맞게끔 이미지 강조형으로 설정하는 게 좀 더 유리하겠죠. 그죠? 자, 이번에는 디자인 설정이에요. 레이아웃 위젯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레이아웃 위젯 설정은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여기 상단에 있는 부분은 대구조예요. 대구조. 큰 구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레이아웃 위젯 설정은 블로그에 이렇게 보시는 나의 지금 블로그의 구조인데요. 이거를 바꾸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지금 사이드바라는 게 이렇게 오른쪽으로 옮겨왔죠. 자, 그 다음에 뭐 양쪽으로 있는 요런 형태. 그죠? 보이시죠? 그 다음에 또 아래 위로 사이드바가 있는 요런 형태. 자, 요런 형태들로 다 바꾸실 수가 있어요. 사이드바가 뭐 이렇게 있는 형태. 타이틀이 아래에 가 있는 형태. 다양한 방식들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은요. 요 사이드바가 일반적으로 좌측에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우측에 있거나 그죠? 또 아니면 이렇게 아래 위로 있거나
브랜드 블로그들 같은 경우는 디자인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보시다 보면 요즘에 디자인 잘 된 블로그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블로그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요 블로그 레이아웃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이드바가 아래 위에 있는 이런 형태죠. 예. 자,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은 기초니까요. 일단 가장 좌측에 있는 사이드바가 좌측에 있는 요 형태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타이틀은 메뉴랑 이렇게 아래 위로 움직여요. 그죠? 그리고 타이틀을요, 여기에서 없애려고 하면 이렇게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사이드바의 모든 메뉴들은요, 기본적으로 이쪽에서 설정을 하는 거고요. 사이드바의 메뉴들은 이렇게 아래 위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렇게 찝어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아래 위로 배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쪽은 포스트 영역이죠. 그러면 하나씩 이제 옵션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이아웃 설정이라고 있는데요. 전체 정렬 중앙, 자, 좌측으로 한번 가볼게요. 좌측이면 화면 자체에서 좌측으로 움직여 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중앙, 그죠? 포스트 영역 넓게 보통. 자, 되도록이면 넓게 쓰시는 게 좋고요. 일반적으로 넓게 설정을 해놓는 게 보통 블로그들의 어떤 크기 사이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 사용은 펼친 상태, 기본 메뉴는 국문. 요렇게만 해놓으시면 더 이상 별로 만질 건 없습니다. 국문하고 영문의 차이는 뭐냐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블로그에 어떤 각종 메뉴들이 이렇게 있죠. 각종 메뉴들이 있는데, 자, 지금 국문이었다가 프롤로그 블로그가 영문으로 바뀐 게 보이실 겁니다. 그죠? 자, 요렇게 하는 게 국문, 영문의 차이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게 없죠? 일반적으로 이제 국문을 많이 쓰겠죠. 그러면 레이아웃 설정 부분은 더 이상 만질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메뉴 사용 설정. 각각의 이런 메뉴들입니다. 메뉴들에 대한 옵션이고요. 내가 체크 해제하면 없어지고요. 자, 이렇게 없어지죠? 태그, 최근 댓글, 다녀간 블로그, 이웃 블로그, 블로그 정보, 네이버 로그 다 없어졌죠. 그리고 내가 다시 클릭하면 다시 생성됩니다. 생성됐죠? 타이틀, 이웃 커넥트, 태그, 최근 댓글, 다녀간 블로그. 자, 여러분들은 타이틀부터 최근 댓글, 다녀간 블로그까지는 전부 다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 댓글은 펼치기 10줄로 해 놓으시는 게 좋고요. 다녀간 블로그도 펼치기 10줄로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웃 블로그는 굳이 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블로그 정보, 네이버 로고 이것도 굳이 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어떤 건지만 일단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했을 때 이렇게 최근 댓글, 다녀간 블로그, 뭐 정보, 블로그 정보, 그 다음에 RSS 검색, 네이버 로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달려 있죠. 자, 그래서 메뉴 사용 설정 요 부분도 이제 이렇게만 하면 무난하게 끝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젯 사용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위젯 사용 설정이라는 건 뭐냐면요. 뭐 달력이라든지 지도라든지 서재라든지 뮤직 플레이어라든지 시계라든지 날씨라든지 이런 거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설정을 하면 막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죠? 예, 지금 시계, 날씨 뭐 이런 것들. 자, 이렇게 크게 우리가 뭐 어떤 브랜드 블로그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크게 중요하거나 그런 요소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그냥 취향대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들을 설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카운터는 선택을 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카운터는 방문자 수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방문자 그래프 이것도 선택을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두 개는. 그 다음에 뭐 시계, 날씨 이런 거는 선택을 하지 않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한 상태에서 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터 방문자 그래프. 여기 이게 숫자로 돼서 나온 게 카운터고요. 방문자 그래프는 이걸 그래프와 함께 표시해 주는 게 방문자 그래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사업자 정보라는 게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자, 클릭을 제가 하니까 이렇게 나왔죠. 자, 읽어볼게요. 사업자 정보를 블로그 홈에 등록하기, 수집 항목,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밖의 사항은 관련 법에 의거한다. 그 다음에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한다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상호명, 대표자 이름, 주소, 전화, 이메일, 사업자 등록번호, 사이버몰 이용 약관, 통신판매 신고번호가 나왔죠. 자, 중요한 건 여기서 통신판매 신고번호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블로그일지라도 블로그에서 뭔가 제품이나 어떤 서비스를 판매할 때는요,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가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통신판매업 신고가 된 사업자의 어떤 정보들을 세팅하라고 네이버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이 얘기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네이버가 블로그에서 상업적으로 어떤 물건 같은 거를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제재를 가하지는 않습니다. 이거 약간 와전된 소문 같은 걸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네이버는 상업적인 부분을 허용을 합니다. 블로그 운영자에게 모든 책임을 맡겨요. 예. 그 대신 우리나라에서는요. 온라인상에서 어떤 판매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이 통신판매업 신고가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이 통신판매업 신고는요. 여러분들 관할 구청에 가시면요. 통신판매업 신고 등록하는 관할 부서가 있어요. 거기 가셔서 내 사업자와 함께 신고를 하시면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하루 정도면 나옵니다. 예, 그러면 그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받으셔서 거기에 있는 정보를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입력돼 있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예를 들면 자, 제 블로그 아카데미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블로그 아카데미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보시면 아래쪽에 사업자 정보라고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상호, 대표, 뭐 주소, 이메일, 사업자 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세팅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상행위를, 판매 행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다지 할 거는 이제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로요, 이제 그대로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베스트한 위젯의 순서, 메뉴 순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검색이라는 이 버튼을요, 가장 상단으로 끌어올리십니다. 그죠? 끌어올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프로필, 그 다음에 카테고리, 자, 그 다음에 EU 커넥트 위젯, 그 다음에 태그, 그 다음에 최근 댓글, 그 다음에 다녀간 블로그, 다녀간 블로그 다음에 카운터, 자, 그 다음에 카운터 다음에 방문자 그래프, 그 다음에 블로그 정보, 그 다음에 RSS, 그 다음에 네이버 로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나셨으면요, 무조건 이 레이아웃 위젯 설정에서는요, 설정을 하나라도 만지신 다음에는 반드시 이렇게 적용이라는 버튼을 눌러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완벽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방금 우리가 설정한 대로 검색창이 가장 위에 있죠. 검색창을 가장 위에 놓은 거는 들어와서 나의 글을 마음껏 검색하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들어와서 브랜드, 블로그 뭐 이런 식으로 검색 버튼을 검색어를 입력하고 검색을 하라는 얘기죠. 뭐 이거에 대한 글은 없어서 지금 검색이 안 되네요. 자, 그 다음에 프로필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나요? 카테고리 나오죠. 아까 우리가 설정했었죠. 그 다음에 EU 커넥트 위젯 설정했었죠. 그 밑에 태그, 최근 댓글, 다녀간 블로그, 카운터, 방문자 그래프, 블로그 정보, RSS, 네이버 로고 정확하게 우리가 위치한 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아마 처음 기초로 설정을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에 EU 커넥트에도 많이 안 나오실 거고요. 그 다음에 태그에도 이렇게 태그들이 안 나오실 거예요. 그 다음에 최근 댓글에도 이렇게 나오지가 않으실 겁니다. 다녀간 블로그도.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아직은 처음이셔서 이게 아직은 기록으로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글을 올리고 누군가가 댓글을 남기고 방문자들이 내 블로그를 다녀가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쌓여서 저처럼 이렇게 보여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도 이웃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웃의 현황도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시간을 두고 그냥 블로그를 운영하시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레이아웃 위젯 설정까지 우리가 이제 끝마쳤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내 블로그 메인으로 오셔서요. 상단에 이렇게 보시면 내 메뉴라는 이런 메뉴가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하시면 글쓰기 관리 리모컨이 있죠. 리모컨이라는 걸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리모컨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 블로그를 보면서 디자인을 꾸미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스킨 배경 제가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블로그 배경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이시죠? 어느 영역이 바뀌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타이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타이틀도 어느 영역이 이렇게 바뀌는지 보이시죠? 예. 그 다음에 네이버 메뉴. 자, 어디가 바뀌는지 보세요. 여기 상단입니다. 이쪽. 그죠? 상단 영역입니다. 상단 영역. 자, 그 다음에 블로그 메뉴. 자, 어디가 바뀌는지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전체 박스. 블로그의 전체적인 테두리입니다. 테두리 보이시죠? 예. 그 다음에 구성 박스. 자, 여기 좀 내려보면요. 요런 부분들이죠. 최근 댓글, 다녀간 블로그 요런 부분들이죠. 그죠? 구성 박스. 그룹 박스는요. 사이드바 전체를 나타내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이드바 이렇게 전체가 바뀌죠? 사이드바 전체를 이렇게 바꾸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포스트 스타일. 포스트 스타일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포스트의 이런 스타일을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프로필. 프로필은 여기 프로필 영역의 스타일을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7페이지 정도로 가볼까요? 이렇게 스타일이 바뀌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RSS 로고는 RSS 로고를 크게 키우는 거죠. 이렇게 커졌죠? 자,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 다음에 위젯. 위젯은 아까 앞에서 했었죠? 자, 그래서 위젯은 하실 필요가 없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요런 메뉴들로 이제 리모컨이 구성이 돼 있고요. 요런 방식으로 이제 꾸밀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어느 영역이 바뀌는지 이런 걸 테스트 해본 거고요. 이거를 저장을 해버리면 이 상태로 이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이 상태로 저장을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 보시면 리모컨이라는 메뉴 이름 옆에 이렇게 X자 표시가 있는 거 보이시죠? 이 X자 표시를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적용 안함이라는 걸 눌러주시면 원상복구가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제대로 우리가 한번 꾸미도록 해볼게요. 내 메뉴에 리모컨을 이렇게 누르시고요. 자, 스킨 배경이 있으면 타이틀. 자, 스킨 배경은 굳이 만지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타이틀도 굳이 만지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자, 네이버 메뉴는 여기에서 내 마음에 드는 메뉴, 좀 선명하게 눈에 띄는 메뉴, 이렇게 깔끔하게 흰색이나 아니면 빨간색이나 이런 것들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블로그 메뉴는요, 가장 상단에 있는 흰색으로 하세요. 이게 가장 보기가 좋고 눈에 띕니다. 전체 박스는 만지실 필요 없고요. 구성 박스는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에서 구성 박스가 변하는 걸 봐야 되니까요.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4번, 5번, 6번, 7번, 8번. 자, 요 8개 중에서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걸로 하나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요걸로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룹박스. 그룹박스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트 스타일은
두 번째 있는 이거를 선택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근데 포스트 스타일에서요. 여기 보시면 제목의 크기를 최소 한 20, 이렇게 지금 잘 안 나올 때는요. 컨트롤을 누르시고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이시면요. 이렇게 화면이 줄어듭니다. 그죠? 자, 이 상태에서 20 정도나 25 정도로 하는 게 좋아요. 저는 한 20 정도로 할게요. 자, 이제 했으면 살짝 화면을 키워 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커졌죠? 그 다음에 제목 색상은요. 제목 색상은 클릭하고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제목 색상이 이렇게 바뀌었죠? 자, 그 다음에 내용색은 여기 본문의 색상입니다. 본문의 색상은 너무 까만색으로 이렇게 해주면요. 너무 까맣죠. 눈이 약간 비치고 반사가 되실 수가 있으니까요. 까만색에서 회색 쪽으로 한 3칸 정도 간, 약간 회색, 이런 거를 선택해 주시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눌러주시면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강조색은 이런 게 강조색입니다. 자,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파란색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니까요. 댓글 2개 이렇게 클릭했을 때 나오는 색깔이 강조색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제 선택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댓글 스타일 선택은요. 반드시 프로필형으로 해주셔야 돼요. 퍼스널 아이콘형으로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프로필형으로 하시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브랜드 아이콘이 등장을 해야 내 블로그에서 내 브랜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프로필형으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필. 자, 프로필은요, 1번, 2번, 3번 중에 하나로 선택하시는 게 가장 무난할 것 같습니다. 저는 3번으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RSS 로고는 가장 큰 걸로 그냥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큼지막하게 나오고요. 자, 네이버 로고도 내가 마음에 드는 걸로 이렇게 하나 선택을 해주시면 그걸로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내 세팅이 끝났다. 그러면 이번에는 확인 버튼을 누르시고요. 이번에는 적용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적용 버튼을 누를 때요. 내가 만든 스킨에 저장합니다 해놓고 예를 들면 마케팅 닥터 1번 스킨 이런 식으로 내가 저장을 해 놓잖아요. 적용을 누릅니다. 자, 그럼 스킨이 저장되면서 적용이 됐죠. 그러면 여기에 내가 만든 스킨에 마케팅 닥터 1번이라고 돼 있죠. 요거를 클릭하고요. 스킨 여기 보시면 스킨 적용을 눌러주시면요. 언제든지 내가 다른 스킨으로 갔다가도 이 상태로 복원이 됩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나의 리모컨 메뉴로 스킨을 설정해 놓은 거를 스킨 저장 형태로 또 보관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리모컨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들이었고요. 이 리모컨은 아주 다양한 기능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스킨 배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색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됐나요? 분홍색으로 바뀌었죠. 색상에서 이런 것들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내가 마음에 드는 배경 색상을 얼마든지 지정하실 수가 있고요. 자, 기본은 흰색이었죠? 그 다음에 직접 등록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한 번씩 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될 텐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나 디자인을 등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니시다 보면 브랜드 블로그들 중에 스킨 디자인이 아주 잘 된 블로그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걸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제 교육생들 중에 블로그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손 네일이라는 이런 블로그가 있는데요. 여기도 스킨을 이런 식으로 꾸며놨죠. 그죠? 자, 이런 것들입니다. 자, 직접 등록해서 이렇게 상단 영역에 찾기라고 돼 있죠. 여기서 누르면 찾아보기 이렇게 뜹니다. 자, 이런 거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걸로 이렇게 자, 아무거나 이렇게 하나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확인 버튼을 누르면 적용이 된 게 이렇게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패턴 영역도 200KB 미만이라고 돼 있죠. 이런 용량을 잘 보시고요. 200KB 미만의 이런 사진을 하나 찾아가지고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할게요. 자, 패턴 영역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삭제를 누르시면 다시 원상복구가 됩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타이틀도 색상, 직접 등록 이런 메뉴들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 메뉴, 블로그 메뉴에도 색상, 직접 등록 이런 메뉴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색상 직접 등록이라는 메뉴가 있는 데는요, 여러분들이 직접 원하는 이미지나 만들어 놓은 디자인을 등록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가로 사이즈, 세로 사이즈, 그 다음에 용량 이런 것들이 다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접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게 이제 블로그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요 영역이 이제 굉장히 유용한 영역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리모컨은 그렇게 해서 끝내는 걸로 할게요. 자, 이 위젯 관리에 들어오시면요. 여기 밑에 보시면 코드 복사라는 이런 버튼이 있습니다. 저 여기에서 여기 두 번째 걸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코드 복사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코드가 이제 복사가 되셨으면 내 블로그로 들어옵니다. 자, 내 블로그로 들어오셔서 어디로 오시면 되냐면 여기 기억나시죠? 레이아웃 미제 설정이라는 데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위젯 직접 등록 베타라는 게 기억나실 겁니다. 그죠? 위젯 직접 등록 베타라는 데로 들어오시고요. 여기에다가 위젯을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입력을 해주시고 여기에는 이웃 추가 위젯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하시면요. 자, 정상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해서 이렇게 뜨죠. 예, 그죠? 그러면은 자, 제가 한번 적용을 눌러 볼게요. 자, 요런 식으로 이웃으로 추가라는 요런 버튼이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이웃으로 추가 버튼을 어디에다 배치하는 게 좋으시냐면요. 여기 보시면 이웃 추가 위젯을 이렇게 끌어올려 볼게요. 끌어올리면 프로필 바로 밑에다가 이렇게 한번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적용 버튼을 누르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스마트 에디트형 3.0 요거를 없애버리면 이웃으로 추가라는 게 이렇게 생성이 돼 있는 게 보이시죠? 근데 이게 요즘에 스마트 에디트 3.0 메시지 때문에 잘 안 보일 우려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제일 위쪽으로 이동을 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프로필보다 좀 위로, 그죠?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면 바로 이웃으로 추가하라. 그러니까 어떤 다른 블로그 방문자가 내 블로그에 들어왔을 때 이웃으로 추가를 손쉽게 하라고 이런 이웃으로 추가 버튼을 설치를 해 놓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블로그 기초 내용인 블로그 꾸미기, 기초 꾸미기는 오늘 지금 좀 전까지 한 요걸로 이제 다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블로그 스마트 에디터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블로그 콘텐츠를 작성하는 글쓰기 모드죠. 예, 스마트 에디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